네,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문학과 지성사에서 주관하는 한정현 작가님의 신작 장편소설 나를 마릴린 먼로라고 하자 출간을 맞아 한정현 작가님의 타로 고민 상담소가 열렸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문학평론하는 조대한이고요. 오늘 옆에는 오늘의 주인공이신 한정현 작가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정현입니다. 출간된 지 지금 일주일 만에 증세를 하셨다고 네네. 소식을 들어서 근황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 책이 나온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열심히 저도 저 나름대로 이 책과 관련한 행사나 저 나름대로의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책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신 책을 받아보고 마감들이 있는 와중에 틈틈이 이렇게 봤는데 그냥 펼치자마자 약간 빈말이 아니라 정말 흡입력 있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후루룩 이 책이 어떠한 소설인지 한번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간단히 소개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추리소설인데요. 네. 주인공은 윤서령이라는 네. 연구자, 일본에 있다가 이제 이 사건 해결을 위해서 한국으로 온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강남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일을 하고 있는 그 구현정이라는 두 사람이 셜록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한테 의문의 편지를 받고 그 셜록을 찾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와중에 그 어떤 은폐된 사건의 진실과 역사적 사건의 진실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이게 마릴린 먼로에 대한 이야기라거나 셜록 홈즈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찾는 셜록이 반드시 남자는 아니겠죠? 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스포일러를 다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정도는 그쵸.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에도 여전히 끊임없이 질기게 반복되는 어떤 혐오와 폭력에 관한 이야기들, 또 김주혜 작가님의 그 추천사를 빌리자면 그럼에도 어떤 용기를 가지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저도 읽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작품인데 제가 이제 읽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좀 재밌는 소재는 성형수술이었거든요. 성형수술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약간 좀 전형적인 어떤 아름다움 이런 거를 좀 재생산하는 시도잖아요, 그죠? 그 김건영 평론가께서 해설에서도 잘 짚어주신 것처럼 이 소설 내에 있는 성형수술은 어떤 폭력과 혐오에 맞서는 수단이자 지정된 육체의 제한에서 벗어나는 방법 혹은 다른 사랑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방법 이렇게도 읽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게 성형수술이라고 하는 게 트랜스젠더, 빨치산, 1940년대 이런 거랑 이렇게 접속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신기하고 낯설고 새로웠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구상하시게 되었는지 좀 말씀을 일단 여쭙고 싶어요. 저와 되게 가까운 사람이 성형 피부 의료계 종사자이신데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형은 진짜 얼굴만 단지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치료해주는 일이기도 하고 가장 이제 좀 힘든 부분이 원본을 보장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있다가 근데 원본이 꼭 중요한 거야? 제 입에서 이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해요. 한국 사회가 근본, 원본 이런 거에 굉장히 집착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부합되지 않는 흔히 말하는 근본 없는 이런 거에 굉장히 배제시키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혐오에 대한 뿌리 깊은 인식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지어서 이제 수많은 폭력을 양상을 시키는데 그 근본이나 원본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집착하는 그런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성형이 단지 미용 성형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쟁 피해자의 얼굴을 복구하는 재건 성형부터 트랜스젠더 분들이 하는 젠더 중심의 성형 요즘에는 이런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너무나 이제 협소하게 이렇게 읽혀졌더라고요. 기존에는. 네.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가 태어날 때부터 외모 지적을 많이 받잖아요. 정말 태어날 때부터 늠름하게 생겼네, 귀엽게 생겼네. 근데 그렇게 집착을 하고 규정해놓은 어떤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그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혐오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용 성형에 굉장히 집착한다. 저는 약간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원본이나 근본 이런 거에 집착하는 그런 인식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것저것 자료를 찾다 보니까 성범죄 피해자분들도 그 성형을 네.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네. 들었고, 이제 트랜스젠더 분들은 당연히 어떤 사회적인 넌 남자답게 생겨야지, 여자답게 생겨야지 이런 규범에 맞춰서 또 성형을 많이 하신다는 걸 찾아보게 되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